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산업뉴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대기전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대기전력이 한 해만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기전력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시간 전력 소비량과 한 달 전기요금,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보여주는 콘센트입니다. 이 숫자는 전원이 꺼진 컴퓨터지만 계속해서 20W가 넘는 대기전력이 소모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과 전기요금을 알 수 있어 자연스럽게 절전을 유도합니다. 이 플러그를 개발한 주인공은 청년 CEO 윤정민 씨. 전기절약에 관심이 많던 그는 떠오른 아이디어를 정리해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 사업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획해보고 개발을 하면 어떨까,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대기전력 차단, 그리고 또 에너지 절약, 이런 관련된 에너지 절약 제품들을 계속 기획하고 개발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클릭탭이란 멀티탭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플러그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누르기만 하면 플러그가 분리되기 때문에 대기전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주문과 제작 의뢰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전을 하기 위한 스위칭 효과가 있어서 한번 눌러놓은 상태에서는 대기전력이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코드를 분리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빼지 않고 그냥 걸쳐만 놔도 전기는 통하지 않아요.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대기전력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앞으로 중소기업 절전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절약 습관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시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인데요. 기업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 과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 거래 비율이 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겁니다. 이때 정상 거래 비율은 30%로 기업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계산식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중소중견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행 과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의 29%가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인 과세를 꼽았습니다. 또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정상 거래 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 거래 비율의 적전성 역시 76%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상 거래 비율은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에서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30%로 정한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히 사업구조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법상에서 이제 문제점들인데 일단 기업 규모나 업종별 특성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이렇게 과세했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그 피해가 상당히 부담이 좀 크게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경제계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일감 몰아주기라는 용어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 역시 일감 몰아주기 용어에 대해 70% 이상이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7일 보고서 중소기업 SNS 마케팅으로 신시장 1군달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SNS의 보급으로 기업이 얼마나 소비자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중소기업들의 SNS 성공 사례 분석과 성공적인 SNS 활용 마케팅에 대한 6가지 시사점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비소비재는 유튜브 마케팅, 소비재는 페이스북 마케팅을 권장하는 등 제품과 서비스의 특징을 살린 매체 활용 전략도 소개했습니다.
특허청과 신종보증기금은 지난 6일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종보증기금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보증 지원 규모는 3천억 원 수준이며 기업들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신종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10억 원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서울시가 녹색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기업을 오는 9일까지 모집합니다. 조성된 펀드는 신재생 에너지와 LED 조명, 그린카 사업 등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외환은행은 중소기업의 미주 지역 대형 유통 매장 진출을 공동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대금의 조기 회수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8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 전문가 21명 중 과반수는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인 2.5%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 스틸 클럽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전문가의 진단과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력 대란 우려로 온 국민에게 절전이 화두입니다. 어떤 가전기기들이 대기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지 따져보며 소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